대해서 국도교를 토론하기 위해서 사실 안양의 독립운동사 이걸 이제 주제로 해서 작년서부터 조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진행할 것은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걸 보통 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범위, 의미, 기준, 가치 뭐 이런 걸 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영역의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그냥 이제 페이퍼에 오늘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로 대체적으로 좀 가름을 할 생각이고요. 좀 가능하면 좀 짧게 어떤 문제 제기하고 의식 뭐 이런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사를 정리할 때 뭐가 문제에 걸리느냐라고 하면 안양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그런 이름이 있었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안양시는 50년이고요. 그리고 조선조 후기에 안양이라고 하는 명칭을 볼 수 있고 또 고려 초에 안양사라고 하는 사찰 이름 뭐 이런 것 등등이 파편으로 이제 돼서 실제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100년 전 조금 그 전 주로 이제 일제 강점기에 속해 있는 시기 동안은 안양이라고 하는 게 행정구역상으로 완전히 현존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정돈을 해볼까 하면 결국 부딪히는 게 이제 시간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양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독립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 시기를 가리키면 시간의 문제고요. 그런데 시간하고 공간을 가지고 저희는 기준을 삼아서 움직이지만 이건 단지 정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것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앞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간을 인식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이 앞쪽에 있고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방향을 앞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편을 뒤라고 여기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이라면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바라보는 건 과거가 보이죠.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은 과거는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결이 같질 않고요. 이런 한계를 가진 조건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가치라고 하는 걸 이제 부여해 나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첫 번째 이제 전제로 좀 띄워봅니다. 이 말은 곧 사실 감각기관이 우리랑 다른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좁혀 들어와서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조건을 얘기한다면 안양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냐에 관계없이 안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 그리고 안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범위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하나 하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안양 유래는 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제 안양사라고 하는 것과 안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은데 역시 좀 만안구가 있듯이요. 그건 이 조선조의 것인데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여기는 안자는 꼭 불교
불교만의 전유 언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가 훨씬 더 추구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불교와 유교가 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전통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포함하는 추구하는 가치의 의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명에 안양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안이 쓰이는 안산, 안성, 안동, 안이, 안흥 또는 뒤에다가 놓는 무안, 부안, 태안, 함안.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어떤 편안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가치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워낙 이 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말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안하셨는지요? 또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안전, 안보.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전부 안으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미자가 있대 아닌 미자 부정사여서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로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어떤 전통의 아이디어, 동아시아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장 인간 사회가 추구할 만한 최고의 어떤 상승 경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함축된 단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렇게 좀 피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출발점은 이제 20세기로 본다면은 사실은 안양역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1905년의 일이고, 또 지금 아까 앞 발표에서 들으셨던 원태의사의 어떤 그 활약도 저 안양역을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안양에서 양자는 조선조 후기에는 양자가 두 가지로 쓰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기를 양자 하나로 쓰고 있는 그런 거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안양이 어떻게 리에서 시까지 뭐 진행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기술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우리 전체로 본다면은 사실은 1894년부터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1894년은 주제하다시피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는 동학과 관련한 일이 그리고 거기에 주로 이제 일본이 거기에 참여해서 동학을 토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상황들이 이제 구한말 항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첫 출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은 1895년부터입니다. 1894년은 아직 인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흐름도를 타고 생겨난 게 어떤 이제 농민운동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농민운동은 1898년 일과 그 다음에 1904년 두 차례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병 얘기도 아까 좀 언급이 됐는데 1895년 을미의병,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대개는 이제 크게 세 흐름으로 의병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윤지창 뭐 이런 분들, 연기후 이런 분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일어난 일제 충돌 가운데 1919년 3.1 만세운동은 거의 전국 규모였고, 이 안양에서는 그 해당 시기인 3월 달에 도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1운동 하나, 그 다음에 3.1운동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8개 또는 9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존재했는데 그게 단 몇 개월 사이에 상해 임시정부로 통일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갈등이 하나도 없이 뭐 만장일치로 통과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갈등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대의에 따르는 차원에서 상해 임정이 대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임정에 참여한 안양 지역 인물로는 이제 엄황섭이라고 하는 분.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뒷발표에서 새로 조금 이렇게 추가했던 기존의 7분 외에도 14분을 더 좀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뭐 뒤에서 좀 상론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농민운동 1, 2차 그리고 의병 그리고 3.1 만세운동 임시정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항일 독립투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외연을 조금 더 넓혀서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그것들이 또 이 지역과 연관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도 존재하고 행위들도 존재합니다. 뭐 이제 발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후보군에 올려본 분들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좀 더 포함을 한다면 이제 1894년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시간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항일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망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페이퍼에는 지루하게 길게 썼지만 저렇게 그냥 타이틀 정도만 언급을 하는 걸로 제가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겠죠? 앞에서 소진된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줄여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었던 일, 사건,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억과 존경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성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확대되고 보완되고 하는 일들이 바람직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의 여탄 어떤 갈등이나 경쟁 구도로 넘어가는 건 조금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동네는 이만큼 하는데 옆에 동네는 우리만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 거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내면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불필요한 어떤 소모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낭비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고 저쪽 동네는 우리 이웃 동네는 또 저런 것이 있으니 서로 다른 부분들 하지만 어떤 같은 공동체로서의 연결되어 있는 유대와 연대가 있으니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손 붙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또한 옆에 있는 남도 자랑스러운 존재이니 우리 함께 가자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뭐 이런 정도의 용도로 활용한다면 근데 이런 경우를 노파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긍심이 높아지다 보면 주변을 깔보고 이렇게 폄훼하고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좀 억압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인류사의 어떤 비극이나 큰 전쟁은 되게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첨언을 좀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안양시의 독립운동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모성을 가지면서도 전체를 좀 더 갖기 위해서 안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책 제목을 붙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 인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오늘 아마도 배부가 됐을 걸로 아는데 조금 그건 며칠 정도 이렇게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성과와 성취들이 좀 생겨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면은 거의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